윤예린 변호사님 혹시 이 동물 직접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혹시 동물한테도 초상권이 있습니까? 아, 네. 동물에게도 초상권이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없습니다. 예. 초상권은 사람에게 존재하는 권리지 동물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다만 동물에게는 현행법상 그러니까 동물의 주인이 이제 사용을 그 동물의 사진을 사용해서 수익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어요. 동물의 주인이? 네. 요즘에는 주인이 사진을 올려서 이렇게 동물 사진을 이렇게 게시하면은 뭐 퍼가도 될까요? 하면서 자신이 그 사진을 보관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무 귀여우니까 저도 뭐 제가 보관하고 싶어요. 뭐 저도 딴 데 게시하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때는 사실 동물의 초상권이 아니라 저작권이 문제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는 그 사진의 저작권이 있는데 이를 상업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했다면은 저작권법에 따라서 침해금지 청구를 당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다의 경우에는 뭐 일단은 공개적인 부분에 있었고 하니까 초상권 저작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친구를 이제 같이 두고 있는 놀이동산에서는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서 또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또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가 주인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가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렸다고 뭐 아이바오, 러바오가 자신들의 초상권을 이제 요구할 리는 없는 거고. 네네. 제가 갑자기 이제 훅 들어갔는데 또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슬기로운 법률생활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뭐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그냥 호기심 삼아 여쭤본 거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SNS 하시면서 길거리에서 뭐 식당에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진이 의도치 않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초상권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관광지에서 내가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 얼굴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SNS에 이걸 그대로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한 결과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초상권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네. 이렇게 친구가 자기 혼자서 셀카 찍는데 배경으로 내가 걸리면은 초상권 침해야라고 하면서 장난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초상권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이게 해당 사진에 걸린 이 모습이 나인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진이 흐릿하거나 너무 멀리서 찍혀가지고 나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의 동의 없이 사진이 촬영되었다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기 쉬울 거고요. 또 사진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는 초상권 침해 문제가 굉장히 심화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뭐 식당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몇 사람의 얼굴이 찍히거나 뭐 종업원이 찍히는 경우도 있고 네네. 여행 중에 이제 길거리 영상 찍다가 타인의 사진이 이제 촬영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버, 개인 SNS에서 사진을 올릴 때에도 뒤에 배경으로 걸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뭐 이렇게 캐릭터 사진 붙여가지고 게시하잖아요. 모두 이런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모자이크 처리하면은 누구인지 식별을 불가능하니까 아예 초상권 침해 여지가 다투어질 소지조차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나마 사진이라면 뒷부분을 이제 뿌옇게 처리한다라거나 사후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 동영상 특히 이제 요즘에 라이브 중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스마트폰으로. 그럴 땐 조금 애매모호해지겠네요. 그럴 땐 조금 이런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거 찍을 일이 저 여기서 뭐 좀 찍겠습니다. 저희 좀 촬영 좀 하겠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동의를 받고서도. 동의를 받았을 때도 사실 그 이용의 범주를 벗어나면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용의 범주요? 네. 이제 상대방이 내 사진을 찍고 이걸 SNS에 올렸는데 그 SNS에 올리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거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은 이는 또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상업적 목적으로 찍은 사진이라도 계약이 끝난 후에 그 사진을 다른 회사에서 또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는 기존 동의의 범주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받은 사례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헬스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그 바디 프로필 사진 찍는 거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분이 바디 프로필 사진도 찍고 이제 비포 사진도 찍었던 거죠. 그런데 헬스장에서 이를 동의 없이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동네에 딱 게시를 한 겁니다. 여성은 동의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초상권에 침해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매체가 신문하고 방송 정도밖에 없을 때는
내가 배경으로만 이렇게 나와도 나 여기 나왔다라고 자랑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매체가 워낙 다양하고 또 SNS도 많고 해서 개개인이 모두 자기 매체 하나는 가지고 있다. 뭐 이럴 정도로 개인의 얼굴이 공개될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만약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초상권 침해 피해가 크고 또 빠르게 확산될 여지가 많았기에 서로 주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되돌리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남의 SNS에서 사진 이제 내려달라 하기도 사실은 요청을 하더라도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고요. 옛날로 따지면은 동네 사진관에 그렇죠. 돌 사진, 백일 사진, 그 중요 부위에 나뭇잎 이렇게 처리해놓고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의 초상권을 침해했다. 그럼 이거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초상권을 침해한 사람이 재판을 통해서 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잡혀가는 건 아니고. 네, 잡혀가는 건 아닙니다. 네,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진이 게시되어서 내가 정신적 손해를 봤다. 거기에 대한 위자료가 측정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권 침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를 밝혀서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고요. 손해배상은 뭐 일반적으로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은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얼굴이 많이 알려진 공인, 연예인 이런 분들은 손해배상액이 클 거고 만약 일반인이라면 사실 손해배상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소송으로 가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초상권 침해가 단순히 이렇게 게시의 방법을 넘어서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게시된 사진이나 영상이 누가 봐도 사람들이 그 게시된 사람들을 비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아무런 여과 없이 게시해버렸다라면은 초상권 침해의 범위를 넘어서 이 사람을 모욕했거나 명예훼손, 비방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요거는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네요. 그렇습니다. 법정 가서 막 다툴 부분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 이 초상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가면은 소멸이 돼서 네. 권리를 이제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네. 그 이전에 좀 따져봐야겠네. 그러면 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어떻게 뭐 변호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판사님이 네. 미리 이제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판결이 내려지고 그렇죠. 천차만별이겠습니다. 그렇죠. 연예인 같은 경우는 사실 연예인, 뭐 유명인 이런 분들은 이제 위자료 같은 액수가 좀 높아지는 거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해가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를 좀 밝혀야 돼요. 이게 이런 초상권, 그러니까 이런 사진이 게재되면서 나에게 어떠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냐.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 아니면 뭐 정말 내가 이게 너무 심각한 고통이 돼서 뭐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있으면은 좀 손해액이 측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네요. 또 하나 요즘 조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육아스타그램이라고 SNS에 네네. 아기들 사진 올리는 분들 많고 맞습니다. 물론 뭐 자기 자녀니까 뭐 보호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미성년자 사진을 또 부모 마음대로 올려도 되느냐 아니면 또 내 아이의 사진을 또 다른 사람이 SNS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미성년 아동에 대해서도 초상권이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실 아직 국내에서는 자녀의 동의 없이 SNS에 아이 사진을 게시한 부모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뭐 피해가 있었다 아니면 이걸 가지고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사진이 올라왔더라도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떤 법률적인 거나 소송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인지도 없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법률상 성인이 되지 않으면 독단적으로 이런 행위를 할 수도 없는 것이 또 그런 사실 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사실 이게 문제다 지적이 되는 목소리는 좀 많은데 아직 국내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다만 여러 가지 시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권리 침해 이슈에 대해서 온라인 속에 아동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 문항을 연구해서 온라인 콘텐츠 속 아동 인권 보호 체크리스트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직은 이제 저희는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동의 어떤 초상권을 이제 지켜줄 수 있는 그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부터 이제 권리가 생겨나는 거고, 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미비한 게 현실이네요. 미국에서 보니까 어릴 적에 뭐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에 본인이 커서 고통을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뒤늦게 몇십 년 뒤에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다. 네. 또 하나. 길거리에서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뭐 싸움이 일어나거나 공공장소에서 누가 이제 진상을 부린다. 그럴 때 이 영상이나 사진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속된 말로 참교육한다 막 이렇기도 하는데 이것도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네, 뭐 이렇게 뭐 제보를 한다 아니면은 요걸로 뭐 증거로 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촬영을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일정한 공익적 목적이 이제 인정된다라면은 무단으로 촬영을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공익적 목적에 따라서. 이게 층간 소음으로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폭행하는 장면을 이제 찍은 거예요. 대법원은 층간 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서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형사 절차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 보전하고 그 전후 사장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촬영을 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위법성이 없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부분이 있거나 증거적으로 수집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은 찍어서 뭐 제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수사 절차에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라면 그죠. 뭐 그 순간에 그 사람한테 초상권을 물어보고 그걸 또 촬영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초상권에 대해서는 뭐 어떤 좀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증거를 수집할 요량으로 찍었는데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 반대로 이게 그럼 법원 가면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또 약간 방금 말씀드린 상황과 배치되는 상황들이 또 있었어요. 민사소송에 그 활용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여기 내용에 조금 살펴보면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는 이 정도의 장애가 발생했으니 보험사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낸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 직원이 이 사람이 진짜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보험회사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뭐 화단이나 주차장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장애 부위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찍어서 법원에 증거로 낸 것인데, 법원은 이런 보험회사의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했다. 그래서 이게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그리고 그 비밀의 자유의 보호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을 때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 뭐 증거 수집의 목적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또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뭐 아니면은 그 촬영을 했던 기간이나 행위의 내용들 이런 걸 살펴가지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를 입증할 요량으로 찍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보험은 사기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일상적으로 장애가 의료적인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좀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밝히기 위해서 했습니다. 첨예합니다. 또 1760님이 TV 공개 방송에 방청객으로 참여했는데 며칠 뒤에 다른 분 블로그에 사인 받는 사람이라고 진행자와 제 사진이 떡하니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경우 제 사진을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답이 없네요라는 또 글을 올려주셨네요. 또 내려달라고 하면 이런 거는 또 내려줘야지 않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뭐 그 초상권이 이렇게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촬영하신 분들이 알고 좀 그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시회나 박람회 같은 데 가면은 안내문이 써 있죠. 뭐 방송사나 어디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데 얼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저 2부에 김영익 교수님 나오시는데 김영익 교수님 얼굴을 등판시킨 막 투자 정보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기 맞습니다. 콘텐츠도 요즘 광고로 엄청 올라오거든요. 네네. 막 유명한 투자 전문가, 뭐 회장님 이런 분들이 막 마치 특정 투자 상품을 광고하는 것처럼 나오는 SNS 게시글이 좀 많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당연히 초상권에 걸릴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민형사상 책임지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허락 없이 뭐 목소리나
그 얼굴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은 이런 재산상 피해까지도 네, 손해배상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또 가져다가 쓰는 거여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도 참 맞습니다. 어렵다 하더라고요. 오늘 윤예린 변호사 통해서 초상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